설거지를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이 저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1명이 뇌졸중 환자이고 매년 10만 명당 232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병인데요.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 무려 주요 사망 원인 4위라고 하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병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도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은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평생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대처를 위한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 뇌졸중은 이것 때문에 생긴다. 알려져 있다시피 뇌 조직은 한번 괴사되면 어떤 치료에도 되살아나지 않고 재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환자들에게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인자를 잘 알아두고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이, 성별, 인종, 지역, 가족력과 같이 교정이 불가한 인자가 있는 반면 후천적으로 교정이나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흡연과 고혈압은 가장 흔한 위험인자인데요. 흡연 중 생성되는 니코틴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발하며 혈중 카테콜라민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어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2에서 3배로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이 가장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입니다.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하며 혈관이 좁아지고 손상되어 혈액이 응고되게 됩니다. 이것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과체중, 부족한 신체활동이 뇌졸중 위험을 커지게 합니다. 증상이 발현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천적 요인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에 담배까지 피운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몸 상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 의심하세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뇌졸중의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는 전조 증상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조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비 증상입니다. 얼굴, 팔,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어려워지며 감각에 마비가 와서 신체의 일부가 무감각해집니다. 정신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뇌졸중의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시되거나 눈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 또는 현기증이 있고 균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물건을 전달했을 때 놓치는 등 이런 이상 증상들이 보일 때 뇌경색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은 지속시간이 짧아 5분에서 10분 이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은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유심히 관찰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는 뇌 손상을 최소화하여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요? 3.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119에 전화하여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치료를 더 빨리 받을수록 결과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졸중 의심 환자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뇌졸중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뿐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주세요. 단순히 느껴진 시간을 기록해 두기만 해도
치료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의사결정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약이나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시가 없는 한 어떤 약이나 음식도 주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네요. 뇌졸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4. 뇌졸중 예방 음식은 무엇? 최근 많은 논문에서 신장이 건강한 경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듀크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골드스타인 박사는 위의 연구 결과는 현재 미국 신장협회의 권고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저나트륨 고칼륨의 식단으로 과일, 야채 및 견과류가 풍부하고 적정량의 저지방 유제품이 함유된 대시 식단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단으로 통밀, 현미, 보리 등 정제되지 않는 곡류 섭취하고 저지방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고 적당량의 견과류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단, 소금은 평소보다 줄여서 드시면 완벽한 대식단이 됩니다. 해당 식단을 통해 고혈압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위험인자, 의심 증상, 대처 방법, 그리고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 가능한 위험인자는 꼭 줄여주세요. 뇌졸중에 좋은 음식도 자주 드시고요. 그렇게 되신다면 다른 성인병들까지 모두 좋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보다 몇 배는 더 건강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4가지 채널 구독하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채널을 유지하고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